박진홍 씨의 부모님들 그리고 박진홍 씨의 아내도 재판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언론 기사를 등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이 되면서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뭐냐? 감량 사유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애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친형이 실형 2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2년에 대해서 박송 씨가 이겼다. 근데 어떻게 형수가 안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오늘 재판은 딱 깔끔하게 말씀드리자면 친형 부부가 거의 95대 5로 이긴 재판입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박송 씨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패한 재판이다. 그리고 사실 박송 씨 입장에서는 재판 진행에 앞서서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결과를 보면은 박송 씨의 엄벌 탄원서는 철저하게 기각이 됐다. 오늘 재판으로 인해서 사실 민사소송 역시도 박송 씨가 아주 유리해진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결과로도 그리고 내용면으로도 박송 씨 친형 부부가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재판은 평소보다 두세 배 많은 기자들이 몰렸어요. 그만큼 관심이 높았다. 기자들이 법원 앞에서 박진홍 씨 부부를 찍으려고 막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박진홍 씨 부부가 안 나타났어.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뭐 따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봐요. 어떤 경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박진홍 씨 부부가 카메라에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진들을 보시면 박진홍 씨 부부의 출두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 일단 법원 현장에서 딱 가니까 두 분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두 분이 굉장히 씩씩해 보였어요. 재판장이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가셨고 이후에 이제 재판장께서 얘기를 하셨죠. 이제 두 분 일단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고 내용이 굉장히 기니까 앉아서 들으라 라고 배려를 해주셨고 이후에 박진홍 씨는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듯이 이렇게 선고를 들었고 그 아내인 이 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말똥말똥한 눈으로 앉아서 들었습니다. 원래 선고 재판이라는 게 통상적으로는 한 10분에서 20분 내외로 끝나요. 근데 내용상으로 굉장히 길다 보니까 무려 34분 동안 이뤄졌다. 2번 재판장의 당부. 재판장이 재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당부를 하셨어요. 이 재판장분이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가족이라는 집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증인신문으로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하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객관적인 공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을 계속 폭로를 하니까 뭐 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났고 무슨 우리가 그런 뭐 콘돔도 치워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거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냐라고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께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들어보시죠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셨거든요. 이번 재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재판장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보도들도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판결에 앞서서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 뭐냐? 오늘 재판은 박송 씨가 형에게 수익금을 배분 받았는지 안 받은지를 따지자고 하는 재판이 아니다. 이 부분은 향후 진행될 민사 재판을 통해서 다퉈라. 다만 이번 재판의 피해자는 3명이다. 박송 씨의 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 박송 씨의 출연료 등과 광고 비용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된 라엘과 메디아붐, 이게 각각의 피해자였고 이 법인의 소속 연예인으로 있던 박송 씨가 주인공이다. 3명이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날 재판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박송 씨의 정산 여부와는 별개로 그냥 지급이 된 좋냐 안 좋냐를 따진 게 아니고 이미 지급이 된 돈을 친형인 박진홍 씨가 횡령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진다는 거야. 첫 번째 피해자 라엘, 두 번째 피해자는 메디아붐입니다. 회사의 설립 목적이 맞지 않는 비용 사용이 실제로 횡령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자. 세 번째 피해자는 박송 씨인데 박송 씨 본인이 통장 같은 걸 가족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용들을 박진홍 씨가 임의적으로 유용을 해서 횡령을 했는지 그 여부를 따지겠다. 각각의 내용들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를 따졌습니다. 그 유무죄를 보면은 좀 굉장히 놀라워요. 굉장히 놀라워. 큰 건들 있잖아. 굵직굵직한 거 10억 넘어가는 거 거의 다 무죄 나왔어. 근데 자잘한 건 유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으면서도 좀 놀랐는데 공소 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하자.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이제 재판장에 있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피해자가 누구냐? 라엘. 법과 횡령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비용이 법카를 설립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박진홍 씨 부부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가 됐냐? 2천만 원.
이 법카 사용의 대부분의 비용들이 뭘로 쓰였냐? 백화점 상품권 구매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따진 거예요. 이 2천만 원이 대부분 상품권을 구입하는 데 썼는데 이 비용이 과연 라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비용 처리였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진홍 씨 부부 측에서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다만 주장을 했죠. 박송 씨의 생필품이나 박송 씨 지인들의 명절 선물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쓰였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 모든 걸 따졌을 때 상품권이 설사 박송 씨와 박송 씨의 부모님 그리고 박송 씨의 지인들에게 쓰였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게 내용이 확인도 안 됐지만 이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라헬이라는 회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지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다. 특히나 박진홍 씨의 경우에는 그 법인카드 내역에서 학원비, 뭐 테마파크비, 태권도 비용 이런 게 다 쓰였단 말이야. 이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의 복리 후생으로 쓰였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허용 범위를 넘어선 비용 지출이었고 회계 장부상으로도 법카 사역 내역에 그런 내역이 없어. 이게 어떻게 복리 후생이냐. 그러니까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 두 번째, 박진홍 씨가 라헬의 비용으로 개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2,200만 원에 대해서. 그걸 박진홍 씨도 인정을 했어. 그래서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땅땅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 중도금 채무 납부액 1억 7천만 원. 박진홍 씨랑 박송 씨의 모친께서 상가 같은 걸 계속 사셨잖아요. 모친과 함께 산 부동산 비용 등에서 돈이 모자랐나 봐. 그 가운데 1억 7천만 원을 라헬 돈을 끌어다 썼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썼다는 내역이 확인이 됐어. 그런데 무죄가 나왔어. 왜 무죄가 나왔느냐? 실제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상가의 분양권이 결과적으로 라헬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이전이 라헬로 갔다. 라헬이란 법인이 손해본 게 없어. 그렇잖아. 물론 이 라헬이란 법인은 박진홍 씨랑 박진홍 씨 아내 거야. 그렇지만 소유권 자체는 라헬로 넘어갔기 때문에 무죄. 4-4 개인 부동산 납부 1억. 여기서 이제 상가, 마곡 상가 등의 등기 비용으로 라헬 자금 1억이 쓰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라헬 자금이 쓴 것은 확인이 되지만 회사 가수금 대표잖아요. 대표랑 대표이사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수금이 잡혀있다. 그러니까 3억 원이 잡혀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에 빌려준 내용으로 가수금이 잡혀있기 때문에 1억 사용한 건 맞지만 이거를 불법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무죄! 그리고 이제 허위 직원 급여, 허위 직원으로 등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빼냈거든요. 라헬에서만 6억 8천만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6억 8천만 원. 그러니까 라헬에 근무하지도 않은 인원을 근무했다고 가장해서 비용을 횡령했다. 근데 박진홍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한 건 맞아. 횡령은 했지만 그 비용의 수익금을 박송 씨에게 분배를 했어. 내가 원래도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급여 명목으로 비용 처리를 해야 절세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박송이를 위해서 내가 절세 목적으로 이걸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재판부의 판단, 친형과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서 박송 씨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건 확인할 수 없어. 근데 큰 틀에서 박송 씨가 동의하였다거나 알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렇게 빼돌린 돈의 전액이 박송에게 갔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대.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 돈들이 어디에 쓰였냐? 박송에게 다 가진 않았어. 근데 뭐 했냐? 결과적으로 가족 공동체에게 쓰였다. 박송 씨뿐만 아니라 박송 씨 부모님, 엄마, 아빠, 박송 씨 친형 부부, 조카들에게 다 쓰였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다. 물론 박진홍 씨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세의 목적이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재판부에서는 이 내용을 탈법한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행위 자체가 설사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쓰였다고 하더라도 회사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 그래서 어떻게 됐냐? 라헬에 대해서 공소장에 제기된 금액이 19억 661만 원. 근데 그 중에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7억 2,947만 원. 그러니까 약 반 좀 안 되죠. 반 안 되는 비용을 유죄가 됐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무죄로 판단이 됐어요. 7억 3천 정도만 유죄가 됐다. 그리고 이제 메디아분에 대한 판단. 일단 똑같죠. 법카 임의 사용 부분 7,600만 원. 라헬과 내용이 같아요. 아무리 박송을 위해 썼고 박송 부모님을 위해 썼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사 설립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사용이었기 때문에 횡령이다. 유죄. 근데 여기서 이제 5,700만 원, 법카 여기서 7,600만 원 가운데 또 5,700만 원은 박진홍 씨의 아파트 관리 비용, 아무웨이 난 왜 산지 모르겠는데, 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무웨이가 왜 쓰였느냐 따져봤더니 박송 씨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선풍기도 사고 헤어드라이기도 사고 막 여러 가지 샀대. 그래서 그 비용 등이
다 유죄로 인정돼서 이제 어쨌든 유죄다. 7,600만 원이 인정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 메디아붐에서도 개인 변호사 비용이 횡령이 됐어요. 1,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박진홍 씨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 메디아붐에 대한 허위 직원 급여 12억 상당.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라일이랑 똑같아요. 유죄긴 유죄야. 횡령은 했어. 하지만 박진홍 씨 본인에게 쓰였다기보다는 가족 공동체에게 쓰였다. 근데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냐면 이게 유무죄도 되게 중요하지만 유무죄가 결정된 이후에 뭐가 중요합니까? 양형이 중요하잖아. 양형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아붐과 라엘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들이 무죄가 됐고 일정 부분들이 유죄가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피해자 박송 씨는 16억 상당을 피해봤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공소장에 그렇게 적혀 있어. 근데 여기서 재판부에서 먼저 첫 번째를 따졌어. 뭘 따졌냐? 박진홍 씨가 실제로 박송 씨의 재산을 관리했는지,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따졌어. 근데 따져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320여 차례에 걸쳐서 16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 이게 공소장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사실은 29억이었어요. 29억. 29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16억 원으로 축소가 됐어. 여기서 박진홍 씨가 어떤 카드를 썼느냐? 박송의 계좌는 내가 아니고 아버지가 관리했다. 거래 내역 대부분이 은행 창구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친이 썼다고 볼 여지가 굉장히 큰 거죠. 실제로 박송 씨와 박진홍 씨의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이후에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통장을 가져왔다, 회수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친이 보유했다고 한 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돈들이 박송 씨의 활동 지원 목적으로 쓰였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박진홍 씨가 박송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 공동체 비용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박진홍 씨가 관리를 했다는 게 인정이 됐어요. 박진홍 씨가 돈의 관리 주체로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만약에 그 돈을 횡령했다면 유죄가 나와. 그렇다면 과연 유죄가 나왔을까? 이제 뭐가 있냐? 박송 씨 계좌가 총 4개가 있었대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계좌는 실제로 박송 씨가 썼는지 가족들이 썼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 두 가지 내역이 박송 씨가 쓴 내역이 확인이 됐어. 뭐냐? MBC 근처에서 돈을 뽑았는데 박송 씨의 매니저가 돈을 뽑았다는 내역을 진술했어. 그러니까 한 번 인정이 됐고 또 한 번은 박송 씨의 매니저가 인천공항에서 100만 원을 뽑았는데 마침 그때 박송 씨가 미국으로 일정을 갔어. 그렇기 때문에 박송이 썼다는 걸로 보여줘. 근데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두 번은 박송이 썼기 때문에 이거를 박송이 안 썼다고 단정 지을 내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박송 씨를 위해서 쓰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계좌에서 사용된 내역은 무죄가 나왔어. 무죄. 확인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머지 3건인데, 나머지 3건.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횡령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3개 계좌 내역을 살펴보니까 박송 씨의 부동산 매입이나 박송 씨 부모님을 위해서 쓰였다는 게 인정이 됐다. 그런데 이거를 횡령으로 볼 수 있냐? 뭐가 있냐면 박송 씨가 평소에 박진홍 씨에게 형, 엄마 아빠 잘 살 수 있도록 좀 부탁할게. 잘해줘. 잘 챙겨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아니 큰 틀의 취지에서 박송 씨가 네 돈을 맡겼어 형한테. 근데 맡기면서 부모님 잘 돌봐달고 세심하게 챙겨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부모님한테 쓴 돈 확인되잖아.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박송의 위임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박송 씨의 위임 취지와 부합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유죄로 보기 어렵다. 물론 이 내용들이 10년간 장기로 이루어졌잖아요. 10년간 장기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박송 씨는 아니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맘대로 내 돈 다 써서 16억 날라갔다 했어. 그 증빙하라고 해라 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320여 차례에 걸쳐서 10년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일일이 증빙 자료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박송 씨가 부모님을 잘 부탁한다, 부모님을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의 사용 목적이 박송 씨의 위임 취지에 부합한다. 무죄. 그래서 16억 전부 무죄. 그러니까 형에게 인정된 혐의는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쓰인 법인카드와 그다음에 그 허위 직원 급여 그리고 변호사 비용 요 정도만 인정이 됐습니다. 박송 씨 돈 16억에 대해서는 하나도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은 민사에 가도 박송 씨가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 무죄야. 완전 무죄. 형수 이 씨에 대한 판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형수 이 씨에 대해서 저번에 가세현
주변에 제보를 하고 허위 제보를 하고 그다음에 막 친구 시켜가지고 뭐 악성 댓글 달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번 재판에서 다룬 내용이 아닙니다. 형수 이 씨가 실제로 횡령을 했는지 그리고 박진홍 씨와 함께 횡령에 가담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는지 이 부분만 따진 거야. 이 부분만 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수가 라헬과 메디아붐 횡령의 공범으로 얽힌 게 총 금액이 얼마냐? 12억 9,612만 6,800원.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따졌습니다. 세부적으로 개인 부동산 납부 문제 요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죄가 나왔단 말이야. 실제로 돈을 쓴 건 확인이 돼. 근데 형수가 회사에 3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장부상 기재가 돼 있어. 그래서 그 중에 1억을 쓰긴 했지만 내가 빌려준 돈을 내가 쓴 거니까 가수금을 사용한 거잖아. 무죄. 무죄. 그러면 또 뭐가 있냐? 법카 사용과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박진홍 씨도 다 유죄가 된 부분이잖아요. 유죄가 땅땅 나온 거잖아. 근데 재판부의 판단은 뭐냐? 남편의 요청에 따라서 라헬과 메디아붐의 임직원으로 등재가 됐을 뿐 횡령에 대한 공모와 가담은 없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 라헬과 메디아붐의 매니저가 진술한 바가 있는데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 형수는 잘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고려가 돼서 결과적으로 형수는 무죄. 그리고 비용 지출 문제에 대해서도 그 형수가 직접적으로 가담했다기보다는 박진홍 씨가 세무사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끝에 형이 다 도맡아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형수가 가담했다는 상황을 따지기 어렵다. 또 하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라헬과 메디아붐 임직원 등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형수가 대표이사로 등재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대표이사로 등재됐는데 업무사에 관여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가 있었냐? 형수뿐만 아니라 박송 씨의 부모님들, 부모님 두 분, 그리고 형수 내외의 자녀들, 그리고 박송 씨의 동생까지 회사에 다 뭐 감사나 이사로 등재가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몰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동일한 논리로 형수도 회사 구체적인 업무에는 가담을 안 했다. 이 형수에 대한 모든 혐의 무죄가 나왔습니다. 형수는 완전 무죄야. 따질 것도 없어. 양형을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박송 씨의 친형은 일부 유죄, 박송 씨의 형수는 완전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양형을 따져봐야 합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따져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검사에서 구형을 내릴 때 7년을 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 7년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인정된 금액이 20억이거든요.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이 정도는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다. 정해졌어요. 검사가 구형한 7년, 어림없고 최대 3년, 빠르면 1년 6개월. 여기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 따끔하게 좀 비판하시더라고. 처음에는 박진홍 씨에 대해서 절세 목적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 회사에서 탈세가 이루어졌다. 명확하게 조소의 회피의 목적이 확인이 된다. 그리고 자꾸 이 죄를 인정을 안 하고 탈세 의도가 명확한데 반성을 안 해. 그러니까 경영자로서의 준법 의식이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라헬은 7억, 메디아붐은 13억의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무분별한 회계가 막 뒤섞였잖아. 그래서 개인 회계와 법인 회계가 불투명해졌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또 부인해. 그리고 손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또한 기울이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냐? 박진홍 씨 개인이 확실하게 썼다고 확인되는 부분은 1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 20억이 가족들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박진홍 씨가 명확하게 썼다고 확인되는 부분은 약 8,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이 비용이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점을 박송 씨도 되게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막연하게나마 그 20억이 가족들에게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결을 세게 내릴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라헬과 메디아붐이 1인 회사이고 가족 공동체의 회사다. 물론 설립 취지에 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회계가 이루어졌지만 빚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족들이 횡령을 해먹음으로 인해서 제3자의 피해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 또 너무 이제 박진홍 씨가 유리한 것처럼 또 보이니까 한마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홍 씨의 행위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어요. 가족 파탄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박진홍 씨에게 있어. 근데 재판장님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냐 딱 나옵니다. 박진홍 씨와 박진홍 씨의 부모님들 그리고 박진홍 씨의 아내도 재판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언론 기사를 등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이 되면서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뭐냐? 감량사유예요. 많은 고통을 받았으니까 죄는 3년까지 때릴 수 있지만 좀 감경사유가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범행 동기 뭡니까?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쓰려고 했던 노력, 나이,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중요한 게 뭐냐?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법정 구속 안 한다. 물론 실형 2년을 때렸지만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받으세요. 그래서 최종 결론 징역 2년 땅땅. 그리고 형수 이 씨는 완전 무죄. 불복할 시 7일 이내에 항소장 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장님께서 보실 때는 언론 기사가 이제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오히려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 내외에게 너무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심적인 고통들을 모두 고려할 때 3년은 과하고 2년이 맞다. 하지만 박송씨 측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너무나도 슬프고 황당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아무래도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형수가 무죄.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납득이 안 간대요. 왜? 재판부가 형수에 대해서 무죄를 준 이유는 형수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법인 돈 1억 원 자기 중도금으로 끌어다 쓸 때 회사의 회계장부상으로 가수금 명목으로 잡힌 내용이 3억이었거든요. 이 씨 명의로 3억의 가수금이 있었어. 근데 경영에 관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회사 가수금으로 이 씨 명의로 3억 원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 아니 경영에 관여 안 했다면서 어떻게 본인 이름으로 회사에 빌려준 돈 3억이 있느냐? 아무것도 몰랐다며 그냥 명의만 빌려줬다며. 이게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가수금 3억. 봐보세요. 가수금 3억이 회계장부상으로 잡혀있어. 뭐냐? 형수 이 씨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3억이란 뜻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회사의 허위 급여 지급. 실제로 일을 안 한 사람들, 아버님이건 뭐 어머님이건 그리고 아내건 실제 일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를 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계속 지급을 했단 말이야. 이게 다 인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월급을 받은 주체 중 핵심 인물 중 하나가 형수야. 엄청난 돈을 받았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적어도 수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급여 지급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야. 그러면 네가 받은 돈 허위 명목으로 지급이 됐잖아. 그러니까 회사에 손해를 끼쳤잖아. 그러면 그 돈을 토해내야지. 회사에 토해내지 않았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수금으로 3억이 잡혀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허위 급여 지급으로 받은 돈이 5억이야. 근데 회사에서 가수금으로 3억이 잡혀있어. 그쵸? 그럼 내가 불법적으로 받은 돈이 5억이니까 5억에서 3억을 빼면 2억이잖아. 2억을 내가 회사에 돌려줘야 되는 돈이야. 근데 이거는 상계 처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수금 3억 중에 1억 원을 썼기 때문에 본인 돈 본인이 쓴 거니까 무죄. 아니 상계 처리하면은 마이너스 3억이 되거든 사실. 근데 이걸 상계 처리하지 않고 왜 이거는 이렇게 따로 보냐 이겁니다. 나머지 2억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놨다. 근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박진홍 씨 부부 측에 유리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회사의 가수금으로 이 씨 명의의 돈 3억이 잡혔다는 거는 경영상에 관여를 했다는 게 분명한 방증 자료인데 회사 경영에는 관여 안 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 3억 원 중에 1억 쓴 거는 또 무죄야. 그러니까 박송 씨 측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당황했어. 얼굴이 벌개졌더라고. 박송 씨가 사실 이제 탄원서를 냈단 말이야. 그거를 시청자분들께 큰 틀에서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벌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자님, 피해자 박송입니다. 통상 엔터테인먼트는 연예인의 수익을 보관 및 정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디 저의 청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고인의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30년 동안 오랜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또한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박진홍 씨의 감경 사유들이 있잖아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3년인데 그럼 3년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1년이나 감경이 됐단 말이에요. 감경이 왜 됐냐? 일단 박진홍 씨가 가족들의 재산을 모두 관리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이 됐어요. 그 가운데 부모님들에게 쓰인 돈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박송 씨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들 잘 챙겨달라. 부모님들 다 신경 써달라. 라고 했는데 근데 재판부에서는 그래 박송 당신이 부모님들 잘 챙겨달라고 했으니까 그 돈을 부모님에게 쓴 게 맞아. 그 돈들이 뭐 20억 정도 되는데 너 말대로 써준 게 맞잖아. 큰 틀에서 볼 때는 너 말대로 썼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돼. 근데 박송 씨 입장에서는 그래 맞아 내가 부모님들 잘 챙겨달라고 한 건 맞아. 근데 내 돈 16억을 비롯해서 회사 돈까지 다 횡령해가지고 20억도 넘게 다 횡령해서 부모님들 챙기라고 한 건 아닌데 그 부분을 왜 인정을 해줬냐 이해가 안 간다.
특히나 박송 씨의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개인 카드를 따로 줬대요. 그래서 생활비조로 매달 500만 원씩 쓸 수 있도록 줬는데 이 20억에 달하는 돈도 다 가족들을 위해서 썼다는 걸 인정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거액의 상품권들 사용 구매 내역들이 있잖아.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썼다는 취지거든요. 근데 나는 부모님들이 쓰기에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모님들이 생활비로 썼어. 그래서 근데 실제로 부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돈 아끼려고 수홍이가 준 돈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우도 못 사고 오히려 호주산 고기를 사면서 돈을 아꼈다라고 했어. 근데 배치가 되잖아요. 부모님들은 박송이 돈 아끼려고 박송 돈 아껴주려고 한우도 못 먹고 호주산 먹는다고 했는데 정작 재판부는 친형 내외가 주장을 한 상품권들 부모님들이 썼다고 인정을 한 거야. 그러면 돈을 아끼면서 상품권을 어떻게 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세부 내역들을 가족들이 썼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박진홍 씨는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돈을 썼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감경 사유가 됐다.